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사회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은 뭡니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걸 뭐라고 그래요? 복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두통약을 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저는 스트레스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자,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쌓이다, 풀리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면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할까요? 미안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친구와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또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요, 뭐뭐기로 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친구와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이게 맞겠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로를 강조한 이유가요, 바로 어떤 일을 하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한 다음에 바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자마자 라고 표현을 하죠. 뭐뭐는 대로, 뭐뭐 자마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도착하자마자 연락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알맞겠죠.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싶어요? 100만 원? 별로죠. 300만 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요? 더 좋죠. 800만 원은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이렇게요, 많이 받아요, 좋아요, 더 많이 받아요, 더 좋아요. 이럴 때요, 뭐뭐을수록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또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받으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요.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지하철이 끊겼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몸이 아프다, 부모님 생각이 나다,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당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당연하다라는 것을요, 뭐뭐기 마련이다, 또는 뭐뭐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잠시, 잠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봅시다.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주 이상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이 계속이라는 말을 지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계속돼요, 지속돼요, if가 들어가면요,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계속된다면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을 봅시다. 현대인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 성인병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자, 아직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생활습관병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생활습관이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고혈압이나 당뇨는 탄수화물과 소금의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등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나친 섭취, 기름진 식사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다.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까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건강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예요? 우리는 병에 많이 걸리는데 이 병이 다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역시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가요? 병이요. 병이, 질병이, 성인병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보험, 그래서 4대 보험이죠. 그리고 공공부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지원입니다. 그런데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에 해당된다. 국민 전체에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 즉 저소득층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요,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조가 되겠죠.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합시다. 자, 초등교육기관, 그 다음에요, 중등교육기관,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중등교육기관은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중등교육기관이고요.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중등교육기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아니고요.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고요.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가 인기가 높고요. 대학교에서는 학사, 대학원에서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다양한 장소,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수강료도 싸다, 싼 편이다. 맞습니다.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증가하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요, 대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요,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회, 스포츠, 게임 등이 있죠.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평등 선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한 표씩 투표한다. 네, 맞습니다. 비밀 선거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직접 선거는 직접 해야 됩니다.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선거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세가 아니라 18세가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일은 선거하는 날이야. 그래서 내일 쉬는 날인데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저는 투표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한국 나이로 19세인데 이 한국 나이 19세는요.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도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투표권을 얻게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절대 20세가 아니고 18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자, 영주권을 얻은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선거는 뭡니까? 이건요. 지방선거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외국인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3년, 이 3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5 비자 3년 지방선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자,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재판, 소송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법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원은 다른 말로 사법부라고 이야기하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원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노동력, 교육열, 그리고 의지가 있고요. 자본과 자원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자원은 지금도 없고요. 자본은 그 당시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네, 맞아요. 지방은행은 금리가 높지 않아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용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아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여기까지 맞아요. 개인이 돈을 맡기고 빌리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는 한국은행 계좌가 있어요. 한국은행 통장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국 전체의 경제 흐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의 한 종류고요. 작은 상점이 모여있는 곳으로 흥정, 깎아주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것은요. 편의점이고요.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죠.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는데요.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통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요.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가 한국인, 자녀도 한국인 맞습니다. 이게 혈통주의예요.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 한국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혈통주의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이거는요. 혈통주의가 아니라 출생지주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생지주의. 한국에서는 출생지주의가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법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교통단속, 음주운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요.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두 개, 여기요.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고조선 그러면 팔조법, 청동기, 그리고 단군왕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디귿, 미음 답을 찾아주시고요. 왕건은 고려를 세운 사람이다. 화랑도는 신라의 군대다. 남북시대는 신라와 발해의 시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먼저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3월 1일에 있었겠죠. 8월 15일 언제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고요. 대한제국은요. 1897년,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네요.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요. 1919년 똑같죠? 그리고 4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가라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1919년 같은데 날짜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다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쳐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사고가 났고 다쳤겠죠. 여기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는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합격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합격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할 수 있는,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원인,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결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날짜를 외우지 않더라도 먼저 3.1운동이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겼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했고요. 이 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5대 갯벌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 내용과 깊은 지역, 관계가 깊은 지역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라도, 전라지역 그러면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왜 음식이 맛있냐면 옛날부터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그리고 땅, 평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하면 음식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소리 문화, 지금으로 하면 음악이죠. 음악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전통 문화도 보존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도 음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귀화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회보험 4대 보험입니다.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플러스 국민연금 이렇게 되겠죠. 국민연금은 여기 없지만 기억, 리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요. 1987년 6월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다가 간접 선거를 하다가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접 선거제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제,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 영화 1987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역사를 좀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은요, UN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보건기구, WH죠.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고요. 김종양 씨는 인터폴, 국제정찰이죠. 인터폴의 총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혜성 씨는 IPCC 의장이었어요. 이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단체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한국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근로자를 위한 거죠. 근로자에게 돈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좀 적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알아봅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맞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이런 것도 있어요. 재판상 이혼이라는 건요, 한쪽에서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남북 협상에 참여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자, 이분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언제예요? 19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1919년 4월 11일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됐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요,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것은요, 아이를 적게 낳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산이 낮아졌다 라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명이 결혼을 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두 명을 낳아요. 두 명을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되겠죠. 두 명이 두 명 낳아요. 두 명이 두 명 낳아요. 이러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옛날에는 1960년대 때는 얼마나 낳았습니까? 6명 낳았습니다. 6명. 이렇게 6명을 낳으니까 너무 많이 낳지 마세요. 우리 2명만 낳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출산율이요, 1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0.84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고령화라는 것은 저출산과 연관이 있는데요.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노인들의 비율,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노인에 차지하는 인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될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후에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구가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을 보면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 수준이 향상돼요, 좋아져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이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인들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사회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5강 제5회 모의고사를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